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하고 같이 이제 손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둘이 그냥 원만하게 잘 나갈 건가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조국하고 이재명이 인적궁합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제 그거를 좀 예측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 올립니다. 본래 그 조국하고 문재인은 게 육합해가지고 상호 교합이 돼가지고서 상당히 그 사이가 좋습니다. 문재인하고 조국은 또 문재인이가 은근히 조국한테 기대면서 여러 가지를 바라던 그런 식의 궁합이었어요. 그 인적 궁합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문재인은 조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는 인적 궁합에서 나타나요. 근데 윤석열이 오고 저 문재인은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도 이렇게 올렸듯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궁합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한동훈하고 저 윤석열이하고는 어떤 인적 궁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부리고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토사구팡시키는 그런 식의 인적 궁합입니다. 그거는 제가 몇 번에서 올렸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한동훈이가 방방 뜨거워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이번에 국힘당에서 과반이 힘듭니다. 잘해야 130석 얻을 거예요. 저는 이제 보수를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올 가을이나 내년 되면은 이게 탄핵당하거나 상당히 윤석열이 불리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승자박이죠. 본래 이제 그 윤석열이는 그 경진 괴강일주거든요. 근데 괴강일주들이 좀 이렇게 주변을 못 봐요. 주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지금 오타니가 이렇게 오타니 다저스에 오타니가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그 오타니 사주 돌렸는데 그 전형적인 괴강격의 사주가 오타니 사주예요. 자기 하는 일은 되게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클린스만 전 감독 같이 이렇게 주변 인지 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인지 능력이 없고 나만 대장이다 이제 이런 식의 나가고 나만 최고다. 그 다음에 주변 아우라는 그런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괴강격의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꽉 자기를 주변을 당겨가지고 그 재물이나 권력은 이렇게 단위가 크게 옵니다. 그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좀 사근사근하고 그런 식의 그 디테일이 강하고 그런 사주인데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이 지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망하면은 이제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이게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토사구팽을 치기 시작하죠. 그럼 한동훈이 멍 뜨고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은 자기 대권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은 대권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인적궁합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 궁합은 제가 얘기했죠. 문재인과 윤석열이 궁합과 비슷하다. 그런 식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초문에 하나님에 들어가면 동영상 거기에도 동영상 인증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조국 혁신당이 뜨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 조국은 이름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라니까 이름조차 성조차 쓰다가 저기를 했는데 조국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의 조국 혁신당이니까는 자기 이름도 팔고 이름도 이렇게 조국 혁신당에서 그것도 팔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인적궁합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상당히 궁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인간들이 서로 얽혀서 가는 그런 사이인데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오래 가느냐. 그다음에 부부지간 같죠. 남녀 부부지간도 그렇고 어떤 자학궁합 될 때 이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겠는가. 결국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식의 궁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 명리가 이 궁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맞아요. 이 궁합적인 거는. 이 궁합이라는 거는 이제 오행론 가지고 따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궁합은 남녀 궁합이 있고 이제 부부 궁합이죠. 보통 궁합 그러면 남녀 궁합을 많이 얘기해요. 그 남녀 궁합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서 했을 때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자 운은 자기 이제 부인이나 남편의 운은 자기 사주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궁합이 맞는다는 거는 좀 어떻게 얼큰얼큰한 거 이어놓고 사느냐, 이제 그런 정도, 아들, 딸을 어떻게 나느냐, 그런 정도 보는 것이 이제 궁합적인 측면이 그러죠. 그래서 또 특히 여자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은, 저는 이렇게 남자 궁합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남자의 그 이렇게 인성하고 성격하고 그 사람의 대운행을 봐줍니다. 그래가지고 성격도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고 그 부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주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대운행이 재물하고 관성으로 흐르면은 저는 무조건 그래요. 궁합이 맞든 안 맞든 그 남자 잡아 그래요. 잡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 궁합이 모르는 때 궁합 따질 필요 없고 네 사주에 여자 사주 자체에 태어날 때부터 네 남편이 어떤 남자가 들어온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는데 남자가 성격이 괜찮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그 남자 무조건 잡고 살아. 이제 그런 식의 얘기겠죠. 이제 가장 전형적인 계기가 이제 손예진하고 현빈 사주 때 궁합 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강조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현빈은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손예진이가 뭐 저기 오면 그런 남자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그 예측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현빈 그 김태평이는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주 귀한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예요. 그런 사주는요 여자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남녀 궁합을 많이 얘기하고 남자 뭐 궁합이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남자나 여자나 자기 사주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그게 중요시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업궁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나의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많이 얘기했죠. 근데 종업원 뽑을 때 그때는 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장사 재물이나 재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재 그러니까 식상하고 재성 위주로 봐주면 돼요. 그 인적 궁합이 지금서 말하는 이게 그 저기 윤석열과 한동훈이 인적 궁합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재인과 윤석열이 인적 궁합 얘기했듯이 지금에는 이재명과 조국 인적 궁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이 사주도 몇 번 올리고 조국 사주도 지난번 올리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인적 궁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주풀이를 하려고 하면은 사주풀이의 동적 요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는 정적 요소는 이 사람이 어떤 적이 어떤 성격이나 이거는 그냥 파악하는 거는 격국이나 그 다음에 신강이다 신약이다 용신이 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잡아내고 그러거든요. 오행 구성에서 신강이냐 신약이냐 무슨 격이냐 뭐 이런 게 가지고 용신이 뭐냐 이렇게 잡아내는 거는 이 사주 자체로서 아니야. 그래서 대운행 흘러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사주를 풀어주면서 이게 동적인 요소, 시간적인 요소에서는 시간적인 요소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합충, 형파해, 원진 요거 가지고 다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적인 요소, 정적인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이제 큰 인생 숙명적인 거는 이 사주 옹국에서 다 잡아내서 얘기하지만은 동쪽으로 이렇게 파악할 때는 동쪽으로 파악했을 때는 지금에 말하는 천간 열자의 합충과 지지 열자의 합충 형파해 원진 이걸 적용해 가지고선 거기에다 육신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죠. 육신이 재성이냐 뭐냐 이것에 육신을 포함해 가지고선 해석하면은 그 사주풀이가 이렇게 나타나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신살도 첨부시키면 플러스 이제 신살도 첨부시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고나 어떤
어떠한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사주라는 거는 이렇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 영감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그 성경만큼이나 오래된 6,000년 동안에 중국, 은주 이렇게 주역서부터 나와가지고선 뭐 송나라, 당나라 뭐 이때 제갈공명이나 뭐 사마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다 이거를 이렇게 저기 정리를 해온 겁니다. 이게 오래된 학문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하나하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은 사주 보면 안 된다. 특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가 말하는 사주 명리는 그냥 학문입니다. 통계학자 학문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정립이 딱 되어 있는 학술입니다. 학술. 이게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하는 게 말장난하는 사람한테 기웃거려서 보면 또 안 된다. 이제 그런 식 얘기죠. 중요한 거는 명리, 사주 명리는 그 인문 과학적 통계 학문이다. 이제 그런 식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풀이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동적인 요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하고 나한테 어떤 관계가 되냐 이런 걸 보려면 이 동적인 요소 보면 돼요. 근데 그냥 뭐 딴 얘기 저기 없지. 이렇게 이재명이는 계묘, 갑자, 을류, 갑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조국은 시를 몰라요. 시를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축 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관련한 저기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교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선 저는 이제 정축 시질로 해서 정관일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난번 사주에 조국에 대한 사주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 정축을 놓고 오면은 수성이 없어요. 수성이 없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저기죠. 이렇게 20살 때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쭉 나오고 할 때 이렇게 저기를 지났을 때 해자축으로 지났을 때는 그런 데를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60세서부터는 계유대운 해가지고선 뭐냐면은 이 사람 때 이게 병이 있는 사주에 약신이 와가지고 지금 뜨는 운이다. 대운은 그렇게 와서 이렇게 떴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는 계묘, 갑자, 을류, 갑신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에 구분팔해가지고 자기 세뇌시에 태어났다는 게 신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풀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이재명이 민주당하고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을경은 들이붙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재명이는 조국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조국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조국이가 이렇게 이재명하고 등등하게 잘 나가요. 이렇게 잘 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조국도 신강한 사주고 이재명도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급히진 않아요. 자기 뜻은 급히진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선 조국 혁신당이 요번 4월 10일 총선에서 제가 보기에 10석 이상을 혁신당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뭐 130에서 140석 거고 비례정당 해가지고선 150석이 이재명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비례정당하고는 150석이 넘어요. 그건 분명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조국에서 10석 이상 하면 165석까지는 이 진보 쪽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170석까지 가는 저는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조국하고 이렇게 들붙고 이재명이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한 100석 이렇게 차지하더라도 조국한테 기웃거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부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둘이는 겉으로 붙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궁합 볼 때는 일주 기준으로 보거든요. 일주. 그래서 사주는 일주는 자기 주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태어나서부터 태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연지는 자기가 이제 조상이나 큰 기관이나 국가를 얘기하고 국가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 요거 이게 월주는 자기의 이제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제 직업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인적인 궁합에서는 자기 요소에서는 볼 때는 일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주 이 자체는 그 사람의 이게 자질을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자질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60 갑자기가 60등분을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조국한테 기웃거리며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조국은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납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일지가 인류 원진이 돼버려요. 인류 원진이 돼버리면은 저기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 점차 이렇게 사이가 이게 좋아졌다가 점차 이유 없이 미어지게 돼 있어요. 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원진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월지가 자하고 조국은 이게 진때문에 자진 합수돼 가지고 사회적 여건은 서로 융합을 잘 돼요. 근데 둘이는 서로 이렇게 처음에 딱 자기들 필요해서 뒤로 붙고 하다가 점차 인류 원진이 돼 가지고 원진이 돼 이유 없이 미어집니다.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미어지면서 뭐냐면은 저기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처럼 이렇게 이제 한쪽이 토사구팽 돼가지고 찢어지는 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원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자꾸 싸워요. 이유 없이 미어지고 서로 못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은 사이가 괜찮아요. 이게 원진의 궁합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재명한테 내가 조언을 하나 해주면은 조국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이재명의 기웃거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국하고는 둘이 이게 싸움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근거리 이렇게 가깝게 지내진 말아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조국은 조국의 혁신당 해가지고서 그 당을 민주당이 흡수해가지고 합당하면은 분명히 둘이는 너 잘났냐 나 잘났냐 누가 대장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이가 이 조국에서 한 열 몇 명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뭘 하냐면 이렇게 계속 그거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별개의 정당으로 놓고 보면은 길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인류 원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한테 얘기한 거는 조국이 요번에 한 10석 이상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한 140석 비례대표까지 한 150석 넘게 되면은 160에서 170석 차지하게 되고 요번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잘하면 170석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재명은 조국을 이게 별개 한 정의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이중대처럼 길게 부리면서 가는 것이 둘의 사이는 길게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국이나 이재명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민주당이 합당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재명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고 팁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길게 가는데 조국은 이렇게 조국은 제가 봤을 때 2027년도 이후 차기 대권 이후에는 조국은 유금 때 지난번에 유금 대운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선 좀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고 이재명이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66세, 5세, 6세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화 대운인데 사유축, 사신합수 이렇게 돼가지고선 그때 이 친구가 삼형살이 와가지고선 크게 대권을 잡거나 아니면 깜빵 까가지고 이렇게 썩는 놈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재명과 조국은 처음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융합이 잘 돼요. 이재명이 조국한테 이게 도움을 요청할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계속 독립된 정당으로 가면 오래 가는데 민주당이 이번 총선 후에 이렇게 합당이 되면은 둘이 싸우는 궁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